안녕하세요. AI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거,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 익숙한 이야기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이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장이 끝나가면서 시장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크고 복잡한 이야기를 지금 막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다음 챕터, 이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기술주라는 진원지를 넘어서 도대체 어디로 또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지 그 새로운 지도를 같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질문을 던지세요. AI 랠리 이제 진짜 끝난 거 아니야? 연일 뉴스에서는 기술주 너무 올랐다, 조심해라 이런 경고가 쏟아지고 그 뜨거웠던 파티가 이제 끝나는 건가? 하는 불안감이 슬슬 돌고 있죠. 과연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안 끝났습니다. 다만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을 뿐이에요. 마치 조용한 호수에 진짜 큰 돌멩이 하나를 툭 던졌을 때 그 파문이 호수 전체로 쫙 퍼져나가는 거 보셨죠? 딱 그겁니다. AI라는 이 거대한 충격이 이제 기술주라는 중심을 넘어서 시장의 가장자리까지 그 파급 효과, 그러니까 리플 이펙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오늘 분석은 바로 이 거대한 세 개의 파동을 하나씩 따라가보는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모든 게 시작된 바로 그 진원지, AI 기술주 섹터 안에서는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묻지마 기대감의 시대는 가고 진짜 실력을 숫자로 딱 증명해야 하는 아주 냉정한 현실의 시간이 온 거죠. 예전에는요, 그냥 AI 이 두 글자만 딱 붙으면 일단 주가가 막 오르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훨씬 더 똑똑해지고 까다로워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기술 대단한 거 알겠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또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나요? 바로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는 회사랑 그렇지 못한 회사의 운명이 지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막연한 미래의 꿈이 아니에요. 실제 투자 대비 수익, 즉 ROI를 증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할 단단한 물리적인 인프라가 있느냐, 여기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냉정한 현실의 가장 큰 승자가 바로 이 기업이죠. 엔비디아. 시가총액 5조 달러. 와, 이 숫자는 그냥 단순히 기업 가치가 높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돌이 정확히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AI라는 거대한 건물을 지으려면 소프트웨어라는 멋진 설계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건물을 떠받칠 벽돌이랑 철근이 있어야 하잖아요. 바로 그 벽돌과 철근, 즉 반도체 칩과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이 이 진화의 첫 번째 승자가 된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기술주 내부 지형도가 한눈에 딱 보입니다. 먼저 엔비디아나 TSMC 같은 반도체, 하드웨어 기업들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AI 혁명의 그냥 기반 그 자체니까요.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두 번째 그룹이 떠오르고 있어요. 바로 피지컬 AI 분야입니다. 피지컬 AI, 이게 뭐냐면요, AI 기술이 그냥 컴퓨터 화면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로봇팔,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처럼 우리 현실 세계의 기계랑 만나서 실제로 뭔가를 움직이고 만들어내는 걸 말해요. 이 분야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아주 강하게 주목받고 있죠.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세일즈포스 같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들은 좀 어려운 숙제를 만났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AI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이걸 어떻게 유료화해서 돈을 벌지, 이 수익화 모델에 대한 시장의 물음표 때문에 살짝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같은 AI 기술주 안에서도 이렇게 희비가 명확하게 갈리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진원지에서 살짝 벗어나서 첫 번째 파동이 시장 전체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참 재밌는데, 가장 첨단의 디지털 혁명인 AI가 역설적으로 현실 세계의 가장 원초적인 자원, 바로 전력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AI의 이 끝없는 전력 갈증이 시장의 지도를 통째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돌리는 데이터 센터는요,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예요, 하마. 심지어 한 나라가 쓰는 전체 전기보다 더 많이 쓸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전력 수요는 기존의 낡은 전력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바로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생기는 거죠. AI를 위한 이 막대한 전기를 어디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끌어올 것인가? 이 질문이 시장의 새로운 화두가 되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투자 기회가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재미없고 성장도 안 하는 주식이라고 여겨졌던 전력, 에너지 같은 전통적인 유틸리티 섹터가요, 저기 잘 나가는 첨단 기술주 지수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이 회사들을 더 이상 지루한 유틸리티 기업으로 보지 않아요. AI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몸의 혈관과도 같은 핵심 인프라 수혜주로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아무리 뛰어난 AI 반도체가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일 뿐이니까요. 정말 가장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AI 랠리의 새로운 주인공이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첫 번째 파동이 AI를 뒷받침할 물리적인 기반을 까는 거였다면요. 이제 두 번째 파동은 그 따뜻한 온기가 시장 전체로 쫙 퍼져나가는 현상이에요. 몇몇 기술주만 잘 나가던 시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양한 산업이 다 같이 올라가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에브리싱 랠리,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오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순환매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투자 자금이 한 곳에만 얌전히 고여있지 않고 강물이 흐르듯이 다른 분야로 차례차례 옮겨가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동안 기술주에만 몰려있던 어마어마한 돈이 금융, 산업재, 방산주 같은 전통산업으로 넓게 퍼져나가면서 시장의 기초 체력을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숫자 14가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14. 올해 초에요. 중소형주 2,000개로 이루어진 러셀 2000 지수가 무려 14거래일 연속으로 대형주 중심의 지수 수익률을 앞질렀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시장이 올라가는 힘이 단지 몇몇 거대 기술 기업에만 기댄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수많은 중소형 기업들까지 확산되면서 시장의 체력이 전반적으로 아주 건강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그럼 왜 이렇게 다 같이 오르는 걸까요? 이 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각 분야마다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다 달라요. 자, 금융주부터 볼까요? 이쪽은 앞으로 정부가 규제를 좀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고요. 방산주는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각 나라가 국방 예산을 늘리니까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봤던 중소형주들은 앞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돈 빌리는 부담이 줄어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덕분입니다. 즉, AI라는 큰 엔진 말고도 정책, 지정학, 금리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 전체를 밀어올리는 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파동입니다. 기술주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논란, 또 예측하기 힘든 국제 정세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을 넘어서 더 안전하고 확실한 곳, 바로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실물 자산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온스당 100달러. 와, 이게 최근 은 가격이 뚫어낸 상징적인 숫자예요. 금이나 은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은 물론이고 구리처럼 산업에 쓰이는 금속 가격까지 막 치솟고 있죠. 이건 단순히 시장이 불안해서라기보다 인플레이션이나 지정학적 위험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피난처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투자 테마가 바로 이겁니다. 프로싹. 좀 생소하죠? 안보를 위한 생산, Production for Security. 이걸 줄임말인데 지금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때 공급망 무너지는 거 겪었고 또 강대국들끼리 사이 안 좋은 거 보면서 큰 교훈을 얻었잖아요. 바로 경제 안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요. 이제는 단순히 값싼 곳에서 물건을 만드는 효율성보다 우리나라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자국 내에 제조 기반을 둔 산업재나 소재 기업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쫙 정리해볼까요? AI가 만들어낸 시장의 진화는 이제 단순히 기술주 몇 개가 오르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전통산업, 그리고 실물 자산까지 훨씬 더 복잡하고 다각화된 새로운 지도를 그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낯설고 새로운 지도 위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바벨 전략을 아주 현명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벨 전략, 이게 뭐냐면요. 우리 헬스장에서 역기 들 때 양쪽에 무거운 원판을 달아서 균형 잡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포트폴리오의 한쪽 끝에는 AI 하드웨어나 피지컬 AI처럼 확실한 미래 성장성을 가진 기술주를 신중하게 골라 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끝에는 금리나 정부 정책 변화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금융, 방산, 산업재 같은 경기 민감주를 함께 담아서 안정성을 챙기는 거죠. 이렇게 성장의 기회와 안정성을 동시에 잡아서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시작에 가장 적합한 현명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조심해야 할 위험도 있죠.
최근 인텔의 실적 쇼크처럼 AI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기존 기술주들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요. 또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중소형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언제든 흔들릴 수 있고요. 앞으로 발표될 금리 정책이나 무역 관세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시장에 계속해서 변동성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중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AI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파도는 이제 막 해안에 도착했을 뿐입니다. 그 파도는 기술의 영역을 넘어서 에너지, 금융, 산업, 그리고 우리 현실 세계의 기반까지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려본 이 새로운 시장의 지도 위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서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